손수호 변호사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관심을 모으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이 시간이었잖아요. 우리가 공릉동 살인사건 다룬 게. 네. 예. 그랬는데 조금 전에 이 피해자 예비 신랑이 2년 만에 첫 공식 인터뷰를 했습니다. 들으셨죠? 밖에서? 네, 들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긴 시간 동안 큰 고통을 느꼈구나, 받았구나라고 하는 점을 저 역시 느낄 수 있었고요. 예. 또 사건 초기에, 또 초기뿐 아니라 최근까지도 몇몇 방송과 전문가들이 과연 이게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있느냐라는 의심을 살 정도의 내용을 당당하게 방송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의혹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언론이 의혹 갖는 거는 의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쪽에 확인조차 한번 안 하고 무리한 주장들을 한 거죠. 최근까지도 굉장히 한쪽으로 몰아가는 내용이 그런 매체들의 최근까지도? 보도가 됐는데요. 네, 그럼 아직도 사과가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런 점이 과연 윤리적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마음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마침 또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던 사건인데 예비신랑 인터뷰가 나왔네요. 오늘 사건도 좀 주목을 해 주십시오. 오늘 사건은요. 제가 사실은 손탐정한테 제안을 했어요. 이른바 낙지살인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 한 여성이 산낙지를 먹다가 질식사를 했는데 남자친구가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지목이 됐죠. 이게 무죄, 유죄 막 다투다가 대법원에서는 최종 판결이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이 사건. 그렇죠? 네. 오늘은 좀 제가 질문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김현정 PD는 특별히 이 사건에서 어떤 점이 궁금한 건지. 어떤 점이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다뤘던 니코틴 살인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사건을 다룰 때 손탐정이 그러셨어요.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더라도 간접 증거, 정황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유죄가 날 수가 있다. 가능하죠. 그리고 실제로 며칠 후에 우리가 방송한 지 며칠 후에 정말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이 니코틴 살인 사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낙지 살인 사건도 정황 증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차고 넘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 경우는 무죄가 났는가? 네. 전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다. 간접 증거는 많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니코틴 살인 사건은 1심 판결에서요. 1심에서 살인죄 유죄 판결이 선고된 상태고요. 반면 낙지 살인 사건은 1심 유죄 판결 선고됐지만 2심에서 무죄로 바뀌고요.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 두 사건의 차이점 그리고 또 낙지 살인 사건의 특이한 점을 오늘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제가 제안 드렸던 그 주제 낙지 살인 사건. 이게 7년이 넘은 사건이라 아마 가물가물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어떤 거죠? 네, 2010년이었습니다. 4월에 이 김모 씨와 여자친구 윤모 씨가 인천 영종도에서 데이트를 하고요. 술을 마십니다. 그때 김 씨가 이 여자친구에게 게임을 해서 지는 사람이 술을 마시자라고 제안을 하고요. 여자친구 윤 씨가 평소 주량이 소주 반병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게임에 계속 져서 당시에 소주 3병을 마시게 되고 만취합니다. 그 상태에서 둘이 횟집에서 산낙지 4마리를 사고요. 편의점에서 소주와 맥주를 사서 근처에 있는 모텔에 들어갑니다. 이때가 시간이 새벽 3시. 새벽 3시에 모텔로. 그리고 새벽 4시 20분쯤에 이 김 씨가 모텔 프론트로 전화를 합니다. 내용이요.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 119에 신고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건데요. 사실 모텔 바로 앞에 병원이 있었어요. 이 병원에 실려간 게 3시 34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9로 바로 신고를 안 하고 프론트로 전화해서 119에 신고를 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네. 결국 14분 후 결국 전화한 때로부터도 14분이나 지나서 병원에 간 거기 때문에 좀 회생하기 어려운 상태였고요. 안타깝게도 여자친구 유 씨는 15일 후에 사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제 가족들은 사고 사러 알았기 때문에 시신을 화장했는데요. 그 결과 가장 중요한 증거가 사라진 거죠. 그리고 또 유족들은요. 얼마 후 집으로 배달된 보험 관련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시신을 이거 사고사라고 하니까 남자친구가 질식사라고 하니까 화장을 했는데 얼마 후에 보험 서류가 날아와요. 이 여자친구네 집으로. 그렇습니다. 윤 씨가 그 여자친구가 사망한 후에 사망보험금이 나오게 됐는데 그 보험금 받는 사람이 남자친구로 돼 있었던 거죠. 네. 이거 보고서는 가족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렇습니다. 보험금은 2억 원이었고요. 유족들이 놀라서 재수사를 요청을 했는데요. 검찰은 이 남자친구 김 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하고요. 검사가 기소해서 1심에서 살인죄 유죄가 인정되고 무기징역형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김 씨가 무죄를 주장하면서 항소를 했고요. 항소심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어렵다는 이유로 살인 관련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합니다. 결국 사건 발생 3년 만에 2013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죠. 예, 좀 뭐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 사이에 참 여러 가지 의문점들은 많이 제기가 됐었어요. 그렇습니다. 보통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실제 사실관계와 좀 다르거나 또는 일부만 보도되는 경우가 많아서 정확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실관계들이 실제 검찰의 그 공소장 기재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도 법원에서 살인죄 무죄 판단을 했다는 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앞에 우리 공릉동 살인 사건처럼 그 무리한 의혹들이 아니라 언론이 제기했던 의혹들과 검찰이 공소장에 적은 것들이 일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의혹이 의혹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손수호 탐정이 살펴볼 첫 번째 포인트 뭡니까? 이번에도 차고 넘친다. 정황 증거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니코틴 살인 사건 못지않게 이 사건에도 정황 증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볼까요? 첫 번째. 주량의 6배나 마시게 된 경위부터 수상하죠. 저도 아까 들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아니 소주 반병이라고 그랬죠. 네. 반병밖에 못 마시는 여자친구한테 아무리 게임을 하기로서니 3병이나 막 마시게 한다? 이상하죠. 그리고 또 사망한 윤 씨가 평소에 치아 상태가 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긴 음식을 아주 싫어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산낙지를 샀다? 자발적으로 샀다? 심지어 새벽 4시에 그걸 먹다가 숨졌다?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건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죠. 119에 구조 요청을 휴대전화 통해서 전화하면은 직접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모텔 프런트에 전화해서 신고해달라고 요청을 했을까?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는 이게 혹시 시간 끌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의심하는 대목이었어요. 네, 또 7층에 있던 객실에서 1층까지 내려와서 직접 종업원을 데리고 객실로 올라갑니다. 그것도 시간이 좀 지연됐던 것이고요. 또 심지어 모텔에서 병원이 매우 가까워서요. 보통 걸음으로 1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제 여자친구를 안거나 업고 병원으로 갔다면 훨씬 단축될 수 있었을 텐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체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산낙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산낙지. 네, 처음에 이 김 씨는요. 통으로 낙지를 먹다가 질식했다라고 말했는데요. 나중에 번복합니다. 그게 아니라 낙지에서 잘라낸 다리를 먹다 질식했다라고 말을 바꾸고요. 아니 통으로 먹은 거하고 다리만 먹은 거하고는 아주 다른데. 아주 다르죠. 그렇죠. 네. 게다가 직접적으로 본인이 이 여자친구의 입에서 낙지를 빼냈다고 말을 했고요. 그 후에 또 말 한번 바꿔서 병원 의료진이 이 여자친구의 입에서 산낙지 빼는 걸 봤다고 말을 했는데요. 확인 결과 둘 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럼? 네. 그런데도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오락가락 하는데도 이게 결국은 인정이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죠. 안 된 거예요. 네. 보험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시 이제 여자친구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월 65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생활비와 간호학원비까지 냈는데요. 하지만 보험금이 이제 보험료가 월 13만 원이었어요. 월 65만 원 버는 사람이 월 13만 원짜리 생명보험을 들었다. 2억 원 타는. 보험료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이고요. 아니 뭐 그러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만 상식적으로 65만 원 버는데 13만 원이나 매달 낸다? 젊은 사람이 그것도 사망보험으로. 당시 22살이었습니다. 이것도 검찰이 의심 품었던 부분이죠. 네, 치아 상태 말고는 건강에 문제가 없었고요. 또 이 김 씨가 보험 모집인으로 일하는 자신의 고모에게 직접 확인합니다. 사망하면 거액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이 있냐? 또 법정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도 있느냐라고 확인을 하고 여자친구에게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요. 또 보험 계약 체결 며칠 후에 여자친구를 속여서 자신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 후 실제로 사건이 며칠 후에 발생한 거죠. 게다가 여자친구가 이렇게 쓰러진 후 이틀 후에 그러니까 사경을 해보던 중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김 씨가 자기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보험료 13만 원을 납부하는데요. 이제 그 후에 2억 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검찰이 측이 제기한 의혹입니다. 그 숨진 여자친구 측에서 주장한 의혹이기도 하고요. 이외에도 또 있죠.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닌데요. 이 김 씨가 여자친구와 사귀는 동시에 다른 2명과 추가적으로 동시에 사귀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수사 결과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별다른 직업이 없었는데요. 그때 이 다른 애인, 동시에 사귀었던 다른 애인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서 그 대출금을 받아가지고 뭐 차도 구입하고 생활비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 발생하기 며칠 전에 이 다른 2명의 애인으로부터 돈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돈이 나올 곳이 있다. 여기가 사실 또 중요했어요. 네, 돈이 나올 곳이 곳 있다. 갚을게. 그게 도대체 어디겠느냐?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죄 아니냐라는 게 검찰 측의 강한 주장이었는데 네. 거짓말 탐지기 같은 거 혹시 해봤어요? 이거를 거부했습니다. 강제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뿐만 아니라 최면 수사를 거부했고요. 심지어 항소심 재판에서는 재판장이 이거 받아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전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슈하는 거는 옳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절도, 강도상해, 특수강도는 전과 9범이었고요. 실제로 이제 이윤 씨와 사귀기 직전에도요. 강도 예비 사기죄로 복역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요. 지금도 복역 중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후에 절도 행위로. 그리고 또 사기로도. 네. 지금도 그러면 교도소에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 아닌 걸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검찰은 확실히 유죄다, 살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대법원 무죄가 난 것. 네.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는 바로 이거. 제가 궁금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뭡니까? 1%의 차이가 결과를 갈랐다. 니코틴 살인 사건과 비교해서 1% 차이요? 네, 니코틴 살인 사건과 좀 비교를 해보죠. 살인의 직접 증거가 없는 거는 동일합니다. 예. 그렇죠. 그렇지만 현재까지의 법원의 판단은 뭐 정반대로 다르죠. 니코틴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사망한 사람의 몸 안에 치사량의 니코틴이 있었습니다. 예. 또 흡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니코틴을 누군가 몸에 주입했다는 점은 확실한 거죠. 그렇죠. 네. 타살이라는 점은 확실하다고 이제 깔고 가는 거였어요. 니코틴 살인 사건은. 타살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누군가 주입을 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니코틴을 누가 어떻게 몸속에 주입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던 상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서로 모순 없이 연결되기 때문에 아내와 내연남이 살인 범행을 한 것으로 판사가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납치 살인 사건은요? 다릅니다. 살인으로 볼 정황 증거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네, 많이 들으셨죠. 지금도 설명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윤 씨가 정말 살해된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낙지를 먹다가 질식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증명부터 검사가 실패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그러니까 니코틴 사망살인 사건은 니코틴을 누군가 주입을 했어. 몸 안으로 죽을 만큼. 네. 그러니까 타살 누가 했는지 몰라도 타살이라는 점까지는 확신이 되는 상황에서 사건이 풀려갔던 거라면 이 납치 사건은 진짜 만에 하나라도 스스로 정말 넣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살이냐 타살이냐 스스로 숨진 거냐 타살이냐인 것부터 입증에 실패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흔들렸다. 그렇습니다. 이게 의료진이 낙지에 의한 질식사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와 한편 법원도 타살로 확신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안타까운 점이요. 윤 씨의 시신이 부검 절차를 하지 않고 화장됐어요. 화장이 됐어요. 네, 가장 중요한 증거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유족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뒤늦게 이제 재수사할 때는 이미 사망 원인을 찾을 방법이 없었던 것이고요. 게다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요? 평소에 이 윤 씨가 치아가 좋지 않았다. 그런데도 낙지를 먹었고 많이 씹지 못하고 삼켰기 때문에 질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실제로 2심에서 법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라고?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낙지를 수거해서 이 낙지에 씹은 자국이 있는지 피해자의 침 등 DNA가 묻어 있는지 등을 조사했더라면 이 피고인의 주장의 사실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네, 낙지도 없고 시신도 없고 사실 살인의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정황 증거 차고 넘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건 없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유죄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서는요. 법관이 판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유죄의 확신을 가질 정도가 돼야 돼요. 특히나 증거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니코틴 살인 사건과 유사해 보입니다만 결정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존재했다는 거죠. 그래요. 마지막 포인트는 그러면? 네. 지금 알고 있던 것을 그때도 알았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아마 그 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화장도 해버렸고 사건의 그 주변도 다 청소를 해버렸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김 씨가 질식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의료진도 별다른 그런 그 조치나 검사를 하지 않았고 유족도 사망 후에 바로 화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당시에 이걸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조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김 씨가 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문을 제가 다 봤거든요. 네네. 판결문 보니까 첫 단락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점이 존재하더라도
이렇게 써 있어요. 뭐냐면 대법원 판사도 석연치 않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깰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 네. 예. 사실은 이 석연치 않은 걸 해소해야 숨진 여자친구 유족도 그렇고 지금 이 남자친구 쪽도 사실은 석연치 않은 게 해소돼야 홀가분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해소된 채 무죄 판결이 나야 홀가분한 건데 그런 점이 없었다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손탐정의 한마디. 네, 이 시간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다룹니다. 또 의혹이 남는데 현실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사건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건들이 아주 의혹 없이 깔끔하게 종결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와 객관적인 이야기에 따라서 분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선희 청취자님, 이번에도 초동수사군요. 이번에도 그래요. 예, 손소 탐정, 손소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